정치인이 대중을 향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대중 이렇게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체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위치에서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인가? 첫째는 전체 국민의 지위에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또는 지역에 있는 국민으로서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민은 또 다른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국민이 아닌 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은 사사롭게 여러 집단의 구성원의 위치에서 또 정치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해 본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국민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정치인은 국민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정치인이 어느 경로단체에 가서 어느 노동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경로단체를 위하여 혹은 특정 노동조합을 위하여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단체 또는 노동조합과 정치인의 관계는 일단은 좋다고 합시다. 특정 단체의 애로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정치인은 참 따뜻하고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100만 개의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100만 개의 그 경로단체, 100만 개의 노동조합을 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애로점을 듣고 모두 똑같은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저 좋은 곳, 제 발길 닿는 곳,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여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을 법 앞에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곳, 자기가 먼저 찾아간 곳을 우선시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여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대상으로 하는 청중은 전체 국민, 설령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구성하는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만큼만 약속을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구, 특정 지역, 아니면은 특별히 어려운 어떤 그룹,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애당초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대한민국
정치인은 지역의 주민이나 집단의 구성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어떤 특례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공무원이 동일할 것이고, 또한 공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을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사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어떤 책임을 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령 나의 주장이 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의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만의 생각이나 그 사람만의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가 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다 타당하고 다 옳다 하는 그 일치된 사항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당이 있지요. 정치적 정당이 정당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원칙이 다르다 하면은 그것은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다 틀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난 모든 소위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서로 내가 더 이익을 주겠다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민의 그 소중한 삶의 시간을 그런 식의 사탕발림으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인이 하는 올바른 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올바른 말만 하지는 않죠. 정치인은 말이 무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무기로 쓰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국민에게 무기로 쓰면 안 되겠죠. 국민에게 정치인이 자신의 그 말로써 국민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세뇌를 통해서, 때로는 사상을 억제함으로써 그렇게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이 무기일 때는 국민을 향해서 발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치인의 말이 무기로서 작동하는 그 허용이 되는 대상은 바로 정치인 그룹입니다. 같은 정치인 그룹 내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이 되죠. 물론 그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에도 합치가 돼서 정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써서는 안 되는 정치인의 말이라는 이 무기, 이것을 정치인이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령 어떤 인기 있는 개그맨, 유명인, 또 언론인,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실상 정치인의 조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마치 사생활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국민을 세뇌하는 데 나서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정치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1세기 첨단 기술 문명 시대에 정치인이 이 말이라는 무기를 대중을 향해서 휘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존중받는 인간들이 아닌 군중이 되고 말고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말고 그리고 옆의 동네하고 이익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퇴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경우에 사실은 국민인 이 주민들, 이 개인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두뇌를 집단에다가 또는 단체나 유명인 그리고 정치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족쇄를 찬 격이고 자발적으로 노예로 된 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첨단 기술 문명 시대인 21세기에 누구도 국민을 노예로 삼을 수 없고 인간을 차별할 수 없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우리 국민은 어이없게도 나 하나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자기 머리를 저당 잡히는 혹은 스스로 어떤 그 망상에 빠져 있는 종교인, 특정 종교를 맹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정치인에게 잡혀 있을 때 그러면은 개인의 의사,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은 말은 국민인데 그런 우중, 어리석은 군중은 정치인에게 무시당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그런 한 측면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주된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하면서 선거제도,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어떻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까 하면서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의 본질을 벗어난 선거 참가 홍보를 했죠. 그것을 핑계 삼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그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자주성을 잃은 그런 대중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선거에 더 쉽게, 더 많이 참가하게 하겠다 하면서 번번이 선거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선거법을 개정할 때 매번 그들에게 국민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인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마다 이익을 봅니다. 선거를 설령 망가뜨리는 한이 있어도 이익을 봅니다. 이것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그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무기로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해군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을 보고 가기로 하죠. 이 사진은 군인 2명이 우리에게 등짝을 돌려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그 앞쪽에 희미하게 작은 배가 지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랴오닝호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군인 2명은 미국 구축함의 그 함장과 부함장입니다. 함장은 로버트 브릭스, 그리고 부함장은 리처드 슬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잘 보면 한 사람은 그 배의 난간에 다리를 올려놓고 마치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쭉 뻗어서 2 발을 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자연히 의자에 기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누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 한 명은 팔짱을 낀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2 사람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워있는 사람과 팔짱을 낀 사람은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현재 거의 일촉즉발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번번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이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미 해군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언론사에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첫째, 긴장감이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마스크는 중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서 그 거대한 적이 앞에서 지나가는데 누워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듯이 누워서 보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무엇인가 긴장해서 살피는 태도가 일체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미군은 왜 뒷모습을 찍어서 내보냈을까? 우리가 그 2 사람의 뒷모습을 보듯이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의 해군도 그들의 뒷모습을 보겠죠. 뒷모습을 보여주었다. 적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등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그 모습으로 달아나도 곤란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곤란한 겁니다. 적이 있을 때는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뒷모습을 찍어서 게시하고 그것을 배포한 겁니다. 미국 해군 포토갤러리에 이것이
아주 큰 사이즈로 게시돼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미국은 중국 해군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앞에서 지나가는데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효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중국 측에서 충격을 받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킨 그러한 사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중국 측에서 그리고 이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이것이 또 하나의 전투 행위다. 그렇게까지 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미군의 인지전쟁, 코그니티브 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인지전인가? 뭐 깜빡 속여서 그래서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전술인가?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미국 해군은 실제로 중국과는 중공이라고 해야 정확한 그 약어가 될 텐데 중국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차라리 친절하고 자상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쟁의 한 기법, 그래서 인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 전쟁의 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인지무기라고 하는 그쪽인 것이죠. 코그니티브 워페어, 그 인지무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인지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전쟁 혹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정보전쟁, 필요한 정보를 흘리든지 속이든지 하는 거라든지 가짜뉴스로 테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쁜 짓이다. 혹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에서 의회를 점령했던 것, 거기에도 분명히 인지무기가 쓰였다 하는 것이고, 또 그 흑인 폭동이라든지 또 현재 코로나19 그 병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기에도 인지무기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가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지무기, 우리가 알기로는 가짜 뉴스,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게 그 광고전, 홍보전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신경을 공격하는 과학무기에 속합니다. 그 파괴력은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으로 이미 입증이 됐고 21세기 기술 문명 시대에 특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무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지 무기를 분명히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산업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곳곳에서 이것이 빼내든지 흘러나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의 그 뇌신경을 공격하는 이 과학무기가 언제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단지 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전체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국가를 방위할 때, 그때 이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현재로서는 악입니다. 모조리 악인 것이죠.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쓰지 마라고 했는데, 아예 인간을 수단이 아니고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인간들의 뇌에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행위가 용납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인지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인지무기는 이미 우리의 옆에, 우리의 주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인지무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또 각종 네트워크, 인터넷 리소스, 동영상,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진, 정치 만화,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뉴스, 또 그것을 왜곡해서 퍼뜨리는 유명인, 그리고 지금은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주로 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느끼느냐? 가령 빨간 팀과 파란 팀이 대립하고 있을 때 양쪽이 이 인지무기를 사용하면 대중은 빨간 팀은 파란 팀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인지무기를 쓰는 것은 양쪽 다 나쁘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결과를 위해서, 승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고 또 결과 만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간다움을 잃고 인지무기까지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인지무기 하니까 또 아직은 눈에 잡힐 듯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표현을 바꿔보기로 하죠.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는 편가름을 생각해 봅시다. 편을 가르는데 그 사회가 반쪽 나게 하는, 그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있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인지무기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체제와 역사를
다르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걸 마치 그냥 맹신하듯이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신앙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흰 것을 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들 흰 것을 검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흰 것은 희다고 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맞다고 하고 다수가 그렇다고 하고 그 장면을 TV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또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어떤 발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렇게 넣는 것이죠. 그러면 흰 것이 검게 되지는 않지만 그 시대를 사는 대중은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흰 것을 검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지무기의 효과입니다. 진실한 기록을 가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진실한 기록을 진실한 기록대로 주장하는 사람을 망신을 줍니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좀 힘이 적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것을 반복하면 역시 진실한 기록을 보면서 그것이 가짜라는 쪽에 표를 던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효력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하겠죠. 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마치 대단한 심판처럼 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이런 유권자가 있다면 그 선거는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 인지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등장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손자병법까지 예로 듭니다. 그런데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그 테러 집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인지무기라는 것이 내 옆에 와 있구나 하고 좀 놀라게 될 겁니다. 이 테러 집단들은 언론 보도를 사실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보도다. 아마 한두 번씩은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홍보다.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비인간적으로 인지무기를 사용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설명인 것이죠.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 보도가 왜 사실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반체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물론 유익한 뉴스가 될 겁니다.
그 정치 집단에게 있어서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거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가짜 아니냐 하고 발각이 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원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보다 좀 더 이 상태가 더 악화가 되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 그리고 네트워킹, 비디오, 사진 이런 것을 대량 발표를 해가지고 그 구성원, 그 사회의 구성원의 머릿속을 이 가짜뉴스로 그 기억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역사도 바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카메라나 마이크 앞에 쓰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러한 인지 무기를 사용하면 그것은 21세기형 독재가 되겠죠. 이러한 인지 무기, 사실이라는 것에 승복하지 않는, 사실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소소한 말꼬리 잡기로 가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비논리적인 것. 그게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인간이 인지무기 앞에서 이 비논리를, 이 거짓을 용납하게 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그 운명은 파멸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그 등을 보이는 사진, 그것이 군사적으로만 무기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T 강국은 인지무기가 그만큼 효과적으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독자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거짓을 용납하지 말자. 나부터 정직하자. 이것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철학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